네, 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은 스노보드 탈 때 어떤 순서로 연습을 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탈 때부터 이제 강습을 받은 건 아니고 5년 정도 혼자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습을 받은 건데, 근데 이게 독학으로 이렇게 탈 때 배우는 거랑 유료 강습을 받으면서 배우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인데도 배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스승님만 이제 치면은 5명의 스승님이 계셨고, 그 중에 이제 히든쌤도 계신 거고, 일단은 이제 혼자 타다 보면은 어떤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기가 어떤 한 사람이 자꾸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커리큘럼, 그러니까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하세요, 어떤 거 배운 다음에 뭘 하세요,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독학으로 탈 때는 그냥 얘기 듣는 걸로 너 지금 이거 하니까 이걸 해봐라, 막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유료 강습을 받아보면 이런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제가 그 배웠던 이 5명의 스승님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 단계를 수행하면서 이 나쁜 습관이나 나쁜 자세나 나쁜 포지션이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잡아준다는 게 강습을 받는 가장 좋은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비싼 돈 주면서 강습을 받는 이유가 이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쁜 습관이 생기고 뭐가 나쁜지조차 이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강습을 받는 거고,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도 강습을 받는 게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동호회에서라도 스승님을 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계속 배우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해서 몇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비너기죠. 뭐 낙엽도 있지만 낙엽은 빼겠습니다. 근데 비너기는 저희가 흔히 그냥 S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S턴은 맞는데 근데 실제로 배워보니까 내가 아는 S턴과는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배웠던 거는 시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데크를 내가 이제 여태까지 5년 동안 혼자 탈 때는 데크를 내 몸을 써가지고 돌리는 비너기 턴을 했다면 실제로 딱 강습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선을 딱 줘서 그 몸에 꼬임이 생김으로써 데크를 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처음 딱 배우러 가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5년 동안 내가 헛고생을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탔던 그 5년 동안 연습했던 그 많은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딱 깨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요걸 딱 배우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라이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약간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일단 비너기는 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너비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면 비너기보다는 너비스가 우리가 아는 상급자들이 하는 모든 턴의 기본이 너비스입니다. 비너기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비너기에서 어떤 강사분들은 그냥 비너기에서 다운만 추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건 요거예요. 상체 움직임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 몸의 체중 이동만으로 데크를 리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거를 저도 한참 뒤에 배웠거든요. 한참 뒤에 배웠는데 요거를 딱 배우면 굉장히 뭐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굉장히 라이딩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라이딩을 이렇게만 해도 데크는 움직이고 턴이 되는구나, 요런 걸 느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운을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된 다운을 솔직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딱 다운을 하면서 데크가 눌러지는 개념만 알게 되는 거죠. 개념만 알고 요렇게 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비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운보다는 이 체중 이동을 통한 이제 턴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게 너비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강사들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요건 넘어가고, 다음으로 이제 베이직 카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뭐 전향각 분들은 보통 이제 베이직 카빙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 이제 뭐 덕스탠스나 이런 분들은 슬라이딩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카빙 다음에 슬라이딩이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빙이 조금 더 이제 쉽고 슬라이딩이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베이직 카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베이직 카빙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냥 딱 우리가 알기로는 베이직 카빙은 무조건 기울기만 써서 하는 베이직 카빙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만 써서 하는 카빙은 베이직 카빙은 엣지 감만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카빙이라는 걸 처음 해본 사람이 사실 이 진짜 베이직 카빙 여기 2인데 체중을 실어서 카빙을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카빙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시켜버리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이 아주 쉬운 도구를 통해서 엣지 감을 익히는 거예요. 아, 이게 카빙이구나 라는 거를 익히게 해주고 요걸 배운 다음에 바로 요 두 번째 카빙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로 탔을 때는 이 카빙 되게 재밌다. 이 카빙으로 타니까 엣지 날로 딱 타는 이 재미가 되게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니까 기울기를 빼서 카빙을 하라고 하네 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어쨌든 요 기본 베이직 카빙은 요거죠. 이 영상인데 그러니까 기울기만 이렇게 써가지고 카빙을 타는 영상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베이직 카빙인데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고 잘못된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이제 잡아가면서 타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흔히 하는 베이직 카빙의 모습은 이런 거죠. 그냥 기울기로만 엣지 감만 요렇게 익히는 카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런 걸 많이 하실 건데 근데 저런 걸로는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상급자들의 카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기울기, 이 상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기울기를 빼는 카빙, 이 베이직 카빙 두 번째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강사님들마다 달라요. 그냥 외경을 좀 잡아라라고 베이직 카빙을 똑같이 하는데 외경을 잡아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기울기를 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엣지에 체중을 좀 실어라 이제 그 데크를 좀 밟아라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체중으로 누를 수 있는 내 체중으로 데크를 눌러서 그 단단한 카빙을 만드는 게 이 두 번째 베이직 카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진짜 카빙이에요. 왜냐하면 상급자들이나 급사로 가면 모두 다 이 카빙을 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요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카빙인데 이 체중이 눌려서 꾹 하고 방금 여기 그리고 꾹 하고 방금 여기 이렇게 눌리는 카빙이거든요. 요거 요렇게 눌린 거 있죠. 방금 요렇게 눌린 영상. 조금 짧은데 어쨌든 아까 그냥 기울기로만 타는 카빙이 아니고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눌리는 데크가 눌리는 이 카빙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건너뛸 수도 있는데 강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그냥 동호회에서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한테 배우면 요거를 요 개념 말고 그냥 요 개념에 바로 그냥 다운을 가르쳐 준다든지 요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강습을 배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요겁니다. 저 그냥 일반적인 카빙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제대로 외경을 잡든 그러니까 체중이 실린 게 외경이 잡힌 거거든요. 요 카빙을 배우든 어쨌든 요 두 번째 카빙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뉴트럴 포지션과 BVP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요거는 에스턴 다음으로 바로 이걸 배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왜 약간 뒤쪽에 나오냐면 뒤쪽에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엣지 베이스 엣지라고 해서 요 과정 속에 얘를 녹이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이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전에 에스턴 다음에 바로 배우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카빙을 배운 다음에 배우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요거를 잡고 가려고 하면은 뭔가 이 스노보드 재미를 느끼기 전부터 굉장히 지루한 걸 하기 때문에 이걸 약간 뒤에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배웠습니다. 베이직 카빙을 배움과 동시에 거의 배우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걸 영상으로 따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냥 뉴트럴 포지션이 아니고 베이스로 정확히 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로 타는 것만 익혀도 라이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로 타는 거를 제대로 못 익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좀 탄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게 어느 정도 타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뭔가 턴이 탁탁 걸려 넘어가는 느낌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요게 조금 안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확실히 뉴트럴 포지션 BEP가 이 과정이 굉장히, 왜냐하면 턴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제 다운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제가 배웠을 때는 그냥 앉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앉으면 다운이 들어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다운을 혼자 그냥 했을 때랑 배운 다음에 다운을 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운이 딱 들어갔을 때 데크가 훅 하고 말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볼게요. 자,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운을 해도 안 먹히는 영상. 자, 다운을 이렇게 훅 하는데 데크가 안 말리는 엣지 각만으로 타는 다운이거든요. 요런 다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다운을 하시면 안 되고, 방금 이거 보셨던 다운과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렇게 보시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운을 했을 때 훅 하고 말리는 느낌이 있는 다운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요렇게 눌렀을 때 데크가 훅 말리는, 눌렀을 때 데크가 훅 말리는 다운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는 그냥 뭐 내려앉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려앉으면 되고 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훅 말리는 다운을 해야 제대로 된 다운을 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다운을 한 거다라고 이게 나중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는 그냥 내려앉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 자체를 잡을 때 다운을 할 수 있는 이 포지션이 일단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양발로 밟고 있고 몸을 최대한 안고 있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로테이션이 먹었거나 기울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된 다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제대로 가만히 있고 다운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운을 해야 이렇게 훅 말리는 다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다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말고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고, 저도 이거를 느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쨌든 요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급사로 가는 거거든요. 급사로 가는 건데, 급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올해 목표가 이거였어요. 올해 목표가 급사에서도 완사처럼 굉장히 편하게 타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이게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이게 제가 이제 좀 잡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포인트와 강습도 받고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걸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딱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 7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훗날 다음 이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배웠던 이 연습 과정은 요런 것들인데, 근데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베이직 카빙 2 해가지고 요거 그냥 딱 한 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강습으로 이거를 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받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받고, 뉴트럴 포지션도 요 한 개만 딱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이것 때문에 한 2번 정도 받았고, 타면서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깨지거나 그러면 또 계속 지적받고, 그리고 이 다운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냥 한번 딱 그 다운에 대한 그것만 딱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받고, 왜냐면 요걸 하면서도 이 전께 잘못될 수도 있고요. 요 자체에서 생기는 나쁜 버릇들이 있고, 굉장히 막 여러 가지, 그냥 바둑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강습을 굉장히 열심히 받고 있고, 근데 아직도 저는 이걸 이제 완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라이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쨌든 요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많이 연습을 해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요런 급사를 타기 위해서, 급사에서 멋있는 자세로 좀 타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사실은 노력하면서 그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전 단계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운을 제대로 하려면 이 포지션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고, 외경이 잡혀 있고, 그런 체중이 딱 실려 있는 상태에서 다운을 해야지 정확한 다운을 할 수 있듯이,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이렇게 조금씩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조금 제대로 안 배우고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다시 그 과정을 밟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찾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죠. 아무리 연습해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앞전 단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강습을 받으면서 나 6번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연습하는데 안 돼요 해가지고 딱 선생님한테 가면 지금 뭐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주시거든요. 요걸 딱 잡아주시면 바로 이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처럼 굉장히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도 쉽게 되지도 않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이제 많이 영상을 찍던지 많이 보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게 배우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가르쳐도 저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과정들이 다 숨어 있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걸 배우면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이런 나쁜 습관들이라든지 자세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일일이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거를 거쳐가는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재능이 있는 분들은 되게 빨리 갈 거고, 그게 아니고 저같이 조금 몸치인 분들은 되게 오래 걸릴 텐데, 어쨌든 이런 순서대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은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조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